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다.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원화 가치랑 주식 시장,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?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. 오늘 이 두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깊고 흥미로운 연결고리, 그 수수께끼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문장,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줄을 서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서울의 한 환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.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?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. 1477원. 이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내야 하는 우리 돈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는데 이 숫자 하나에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자, 그럼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현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바로 그 얘기, 원화 약세에 대한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명동 환전소에 가보면요,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길게 줄을 서 있대요.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부터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서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, 환율이 치솟는 바로 그 순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뭐랄까 정말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. 고작 닷새 만에 무려 7조 원이에요. 7조.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.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원달러 환율이 빨간 선처럼 올라가면,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신기하게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, 저 파란 막대가 쭉쭉 늘어납니다.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? 환율하고 주식이 대체 무슨 상방이길래요?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? 좋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현상을 단번에 설명해 줄 핵심 원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뭐 거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따르는 법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, 바로 환차손이라는 개념입니다.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? 괜찮아요. 제가 아주 쉬운 예시 하나로 바로 이해시켜 드릴게요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미국인 투자자예요. 1달러를 1,100원으로 바꿔서 어떤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. 근데 주식 가격은 신기하게 하나도 안 오르고 그대로예요.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예전에 1,100원이던 내 돈이 이제 달러로 바꾸니 0.7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저는 주식으로 손해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환율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25%를 날린 셈이죠. 이게 바로 환차손이라는 겁니다. 정말 무섭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장 하나가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요, 원화로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결국 자기네 나라 돈, 그러니까 달러로 바꿨을 때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, 이게 전부인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.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?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당연히 더 녹기 전에 빨리 팔아서 달러로 바꿔놓고 싶어지는 거죠. 자, 이제 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파는지 그 원리는 이해가 되셨죠?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, 그 배경에는 어떤 큰 흐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외국인들이 환율 하나만 보고 주식을 팔고 사고 하지는 않겠죠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전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하다. 그러면 역시 안전한 건 달러지 하면서 달러로 돌아가려는 심리가 커지고요. 아니면 뭐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? 최근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전 같은 게 발견됐습니다. 이 차이 보이시나요?
예전에는요,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거의 다, 아니 어떤 때는 빌려서 더 많이 한국 밖으로 가져나갔어요.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다릅니다. 주식을 팔긴 파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. 이거 정말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? 주식을 팔았으면 돈을 빼가야 하는데 안 가져간다?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.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아예 버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일단 피했다가 다시 투자할 더 좋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.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상황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리스크로 보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보일까요?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